보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본소득을 받을 근거가 음. 충분히 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음. 이 자연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생태세 같은 탄소세 그렇죠. 뭐 이런 것들로도 재원을 좀 확보를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우리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나 우리가 생동하는 모든 뭐 신용카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갖고 또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아주 유용한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 데이터를 땅 삼아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임대료를 낼 당연한 어떤 그런 의무가 있고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줘야 될 그 임대료를 좀 합법적으로 아까 전에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지금 세금을 내는 비율이 한 31위밖에 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기업들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 상태는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법인세 명목세율은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법인세가 감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감면 뭐 또 공제하게 되면 그렇죠. 법인세 실질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뭐 한 35% 13에서 35% 되는 그 법인세를 안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맞죠. 뜻이네요. 네. 네. 그리고 세율로 보면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율이 더 낮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주식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네. 워렌 버핏은 기본소득 좀 지지하는데 워렌 버핏이 어느 날 자기 회사에서 딱 앉아갖고 거기는 자기 직원들하고 자기가 갖다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세율이 제일 낮더래요. 세율이. 물론 세금은 많이 내죠. 워낙 소득이 많으니까. 제가 세율이 한 25%면 내가 세율이 23%밖에 안 되더라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들이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앨런 머스크라든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크가 야 이거 너무 소득 불평등이 큰데 이래갖고 경제가 굴러가겠어? 이렇게 걱정하는 부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아까 구글 얘기 잘 하셨는데 제가 그 구글 얘기하면 잘 아시니까 알파고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바둑의 바자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걔는 바둑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사실 놓는 거죠. 그냥 돌을 여기 놓았다가 여기 놨다가 그래서 이국인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을 중간에 놓지 않습니까? 네. 이세돌이 당황해갖고 아니 이건 뭐요? 내가 처음 보는 수인데? 근데 걔가 이기잖아. 이세 알파고는. 알파고는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겼냐? 전 인류가 그렇죠. 네. 평생 둔 기보가 얘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있어. 이거를 0.0 몇 초면 다 계산이 끝나. 제일 확률 높은 수를 두는 거야. 확률은 수학 과학이잖아. 사실은 뜸들였다가 두는 거야. 다 계산 끝났는데 너무 충격받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좀 뜸들였다가 한 2분 뒤에 한번 딱 뜨면 이야 이 사람은 죽으라고 생각을 하고 딱 두는데 결국 한 판 이겼고 그 이후로도 알파고는 한 번도 안 졌잖아. 그런 말이죠. 알파고라는 이런 심층학습 도구를 생각해내고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따고 심층학습 개발을 한 거는 구글이 잘한 거야. 이건 구글이 먹어야지. 마치 농사를 지은 농장인이 열심히 농사하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지.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몇백 년 동안 했던 기보를 사용료도 안 내고 쓱싹 사용한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땅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안 내고 자기 주식은 폭등하거든요. 그럼 지네는 주식 폭등해서 돈 벌고 인류의 유산은 지멋대로 사용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구글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도 안 내요. 우리나라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거나 구글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이 날라오는데 영수증이 뭐라고 나오면 구글 아일랜드라고 날라와요. 왜? 아일랜드가 유럽 전역에서 법인세가 제일 싸요. 그래서 한국의 구글 코리아는 구글 아일랜드로 다 송금을 해요. 그래서 구글 아일랜드에서 법인세를 내요. 그런 짓을 해요, 그놈들이. 페이스북 광고하죠? 페이스북 코리아로 영수증이 안 나와요. 페이스북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날라와요. 어딨냐면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법인세가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업체들이 빅데이터 갖고 우리나라 빅데이터 다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는 광고를 다 받아먹고는 세금도 안 내고 날르는 거죠. 그래서 인류유산 사용하고 정당한 세금도 안 내고 세금 포탈하고
그것도 또 빼돌리고 뭐 유럽에서도 빼돌리는 그것도 아일랜드에서 다 안 내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왔다 갔다 해갖고 세금을 정말 적게 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화가 나갖고 구글세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디지털세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네네. 그 기본소득이 이제 되면 이제 좀 순기능으로 이렇게 보면 그 과도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해가지고 막 아까 내 얘기인 것처럼 뭐 20시간 노동하고 막 그 요즘에 그 저 3타임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낮에 일하고 초저녁에 가서 일하고 그 끝나고 심야에 가서 또 일하고 그 하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거- 제일 마지막에 네, 하는 거는 네. 얼마가 몇십만 원 주면 네. 그걸 하나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놀고 먹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과도한 노동을 줄여준다는 그렇죠. 과도한 의미에서 노동이 노동시간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예. 순기능 아, 쿠팡 노동자가 왜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4,500원 벌어야 먹고 사니까 4,500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 가족에 150만 원 정도 3인 가구에서 50만 원씩 해서 기본소득 150을 주면 그냥 250만 원 노동만 하면 되고 300만 원 노동만 하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사람다운 삶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나라에서 점 받고 이제 돈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는 또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제 의료보험을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더라고요. 한 60만 원 가까이 내거든요. 지역의료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의료보험을 네, 이렇게 냈는데 네. 그냥 나중에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낸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을 거의 1년에 몇 번 안 가거든요. 아, 건강하시네. 예. 네. 별로 거의 안 가요. 우리 네. 집사람은 좀 가요. 네. 그랬을 때 그냥 그 거의 생돈을 매달 한 50만 원 이상씩 국가에다가 네, 네, 네. 이것도 국가라고 봐야죠. 네, 네. 사회에다 내는 거예요. 국가에 사회에다.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중에 좀 네, 네. 그건 이제 사회보험이라 예. 내셔야 됩니다. 네, 내셔야 그렇죠. 됩니다. 사회보험 내야 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꽤 잘 돼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예,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알래스카는 예. 참 그 주정부 그 이렇게 세금 갖고 거기 자체적으로 쓰는 게 참 잘 돼 있네요. 잘돼 우리나라 있죠. 같으면 네. 아마 국가에서 좀 뺏었을 것 같은데. 뺏기도 하고 뭐 재벌이 뺏어가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로비해갖고 뭐 자기들 뺏어갔겠죠. 예, 예. 나라에서 수용해서 예. 그런 거 국가 자원이다. 예, 예. 뭐 법을 만들어서라도 예, 뺏어갔을 예, 건데 예. 참 그 나라는 그 주에서 알아서 하게끔 음. 그 제도가 참 잘 돼 있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이제 연방제도니까 주가 그 정도는 결정. 거기서 나온 세금은 거기서만 딱 쓰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주정부 말고 이제 그 정부에 국가 연방 정부에는 그 주에서 이렇게 걷어가는 거. 예. 그건 저기 국세가 있겠구나. 주마다 연방세하고 주세가 따로 있습니다. 주세가 따로 예, 국세 따로 그래서, 있죠. 예. 연방세 주세가 또 없는 나라도 있고요. 예. 주세 중에서 뭐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고 주마다 좀 다르죠. 예. 예, 이 책을 이제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 책을 쓰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많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많은 것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어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경기도 성남에서 어떤 우리도 이제 시범을 했지만 또 이제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그런 논제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는데요. 이걸 좀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서 앞으로 좀 미래에 정말 이게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본소득 강연도 하시고 많은 국민들의 어떤 선거권 확보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본소득에서 조금 더 핵심을 찔러야 되는 그런 목이 메이시. 예, 단어가 기본소득이 사라지면 예, 어떨까? 단어가 예, 있기를 네. 좀 바라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애인 가족인데 이제 최저임금법상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이 예외예요. 그래서 예외죠. 장애인 가정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도움 없이는 아예 살 수를 없게 완전히 법이 최저임금법 제7조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에 예외다라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보호고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일을 하면은 약 8만 원 정도 비용을 받아요. 열심히 가서 박스 접고 피나게 일을 해도. 그런데 12만 원 정도를 식비로 내라 그래요. 장애인을 돌봐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명확하게 사회에 자리 잡고 있고 아주 그 약간의 어떤 지체 장애가 있어서 약간 이제 휠체어 정도 타시는 분들만 조금 대접을 받고 나머지 장애 분들은 다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